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접대 의혹 또는 성상납 의혹,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측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이핵관, 이준석의 핵심 측근 관계자라고 하는 김철근 이 당대표 정무실장이 왜 대전에 내려갔으며 뜬금없이 7억 원 투자 유치각서를 왜 써갖고 왔느냐. 요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그 방송, 종편 뭐 이런 각종 매체를 넘나들면서 그 내용, 알맹이,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현란한 말솜씨를 주 무기로 해가지고 척척박사 노릇을 해갖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 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맞는 말도 별로 없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척척박사, 우리나라에서 아마 정치권 인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마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류인데 이 사람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온갖 언론 매체에 등장해가지고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이런 지점 저런 지점 가져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어떤 정치권 인사들이 쓰는 어떤 상투적인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써가면서 자기가 무슨 마치 어마어마한 정치권의 인사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치적 해안을 가진 것처럼,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처를 하고 각종 주장들을 내놨던, 정치권 원로 행세를 해왔던, 그거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은 마3중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행세를 해왔던 이준석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맨 처음에 내놨지 않습니까? 성접대를 받았느냐, 성상납을 받았느냐, 이거가 바로 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거를 놔두고 갑자기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누가 연락 받았냐고 물어봤습니까? 성접대 의혹의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접대 의혹의 본질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가 연락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 해명으로 이게 무마될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준석 당대표 서울과학고는 대체 어떤 경로로 들어갔으며 하버드대는 또 어떤 경로로 거기까지 유학을 가게 됐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 좋은 학교 아닙니까?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서 이상한 답변을 한다.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 척척박사 노릇을 해왔는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약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듯한, 깔끔하지 못한, 뭔가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석연치 않게 만드는 이런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거야말로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는 거 이준석 입장에서 너무나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는 이준석 말이 맞다, 이준석 말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발언, 주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겁니다. 아리송한 주장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준석은 왜 이핵관, 자기의 핵심 측근 관계자인 김철근을 갖다가 그 대전에 내려보내고 그 장모 씨하고 통화를 한 그날 김철근을 내려보내고 김철근이 왜 그날 그 다음날 새벽 1시인가 대전에 도착해서 심야 새벽에 어디 여관인가 호텔방에서 장모 씨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려갑니까?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준석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철근이가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철근이 대전에 두 번째 내려가서 그 피부과인가 병원인가 거기다가 투자 유치 7억 원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용무로 간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7억 원 투자 각서, 유치 각서를 쓴다? 김철근 씨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개인적 용무, 김철근 씨가 무슨 투자자도 아니고 다른 용무차, 대선 때 잡음이 안 나기 위해서 이준석 사건에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선 때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7억 원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고 거기다 지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 놓습니까? 서명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김철근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호의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집권 여당 당 대표의 정무실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지적 능력, 이런 어떤 상황 파악 능력 가지고 무슨 이 사람이 정치권 인사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약속,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하는 거,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각서를 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당시 제1야당의 성 문제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사건의 실체는 없었지만은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이준석, 김철근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 100%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는 없었지만 선거 때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자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 유치 각서를 썼다. 7억 원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 호의 차원에서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초등학생도 안 믿습니다. 그 말은. 이걸 갖다가 얼굴도 두껍게 말이야 국민의힘 윤리위에다 그런 소명자료를 내고 국민들 앞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지 페이스북에다 그런 얘기를 씁니까? 이게 아주 국민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당원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 윤리는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당원권 정지, 어떻게 보면 경징계입니다. 그 사안의 중함에 비하면 경징계인데 이준석 역시 뭐 아니나 다를까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이 사람이 당대표가 한 1년 남았습니까? 한 10개월 남았습니까? 그 사이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내버리면은 6개월 동안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물러나라는 소리인데 나가라 이 소리인데 이준석은 아니나 다를까 나 그거 수용 못한다. 나 재심 청구할 거고 만약 안 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뻔히 예상됐던 이준석의 행동입니다. 뻔히 예상된 겁니다. 갑자기 이준석의 행동을 보니까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준석은 자꾸 수사 결과 운운하면서 그 전에도 그 다음에 윤리가 왜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전부터 이런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핵관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을 따르는 기자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칭하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사람들도 각종 칼럼이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은연중에 이런 식의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했었습니다. 또 하태경 등 소위 바른정당 출신들, 바른정당인지 무슨 개보신당인지 뭔지 잘 생각도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 바른정당 출신들 2020년 총선쯤 해가지고 소위 보수 대통합이란 미명 아래에 자유한국당으로 잠입해왔던 그 청년자 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한 자리 해보려고 청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력 있는 것도 아니고 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가 청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나이로 청년이라는 그걸 내세워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마치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인재라는 식으로 자처하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정치 낭인들 이런 자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한 자리씩 맡아서 이준석 측근 노릇을 해왔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들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왜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윤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의 징계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런 소리를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거를 기사를 갖다가 캡처를 했는데 이럽니다. 윤리가 당권 쿠데타를 냈다. 뭐 하태경 그 다음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 김용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 바른정당에서 왔는 청년 정치학교 그 출신입니다. 이 김용태가
김용태, 윤리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가 뭔 뜻인지는 아닌지는 좀 모르겠지만, 하태경,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를, 대선과 지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건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반박하겠습니다. 당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태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태경 이런 말할 자격이 없고, 이준석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최소한 자기가 이준석을 따른다고 하는 이해관이라고 자처하고 그동안에 정치권에 돌아다녔던 자들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탄핵을 강을 건너야 된다고 운운했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바른정당 출신들, 유승민 개, 유승민 파, 유승민 패거리, 이런 자들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입이 한 개인데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준석은 어떤 증거도, 그때 당시에 증거도 없었고,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수사가 개시됐다고 해도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수사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2016년도에 이준석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무슨 수사가 개시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 퇴임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인용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지금 최서원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어떤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했던 자가 누굽니까? 하태경,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 아닙니까? 소위 바른당 출신들, 유승민 패거리들,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때 당시에 뭐라 했는지 제가 잠깐만 짤막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뭐라 했냐? 이준석 2016년 10월 25일, 2016년 10월 24일 날 아마 JTBC의 소위 최순실 태블릿 의혹,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준석 당에도 몰랐던 사람이 많았다. 내일 큰일 많다. 새누리당이 두 모녀 체포조를 보내야 될 판이다. 짜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5일 한겨레 20이라고의 인터뷰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정치인은 여론을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인가 선택지를 받는 것 같다. 지금 청와대는 후자다. 여론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한두 건이 아니다. 굉장히 습관적이다. 정치적 판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 징계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물러나야 된다, 안 물러나야 된다, 이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인은 여론을 추종할 것인가, 여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이거에 서야 되는데, 이준석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은 여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지금 당 윤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 불통, 이런 식으로 표현 운운했던 자가 지금 와서는 자기가 여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또 뭐라 했냐면, 각종 의혹 대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의혹만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의혹만으로 분명 사퇴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비대위 시절 19대 국회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의혹만으로 많은 사람을 탄핵시켰다. 집권 뒤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의혹만으로도 우병우를 사퇴시켰어야 된다. 근데 박근혜 왜 그걸 못했느냐고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인데, 이준석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퇴를 안 합니까? 왜 퇴진 안 합니까? 그것도 보통 의혹입니까? 이랬던 자가 지금 자기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까? 또 이준석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의 가장 적확한 사례, 부산일보, 이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부산일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구온 박근혜 퀴즈 이준석, 대통령 하야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가가지고요, 이렇게. 또 언제입니까? 이건 정확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일 겁니다. 이준석은 하야와 탄핵 중 오히려 탄핵이 덜 혼란스러운 방법이다. 헌법 절차에 맞게 질서 있는 후퇴의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요 주장을 한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가 개시돼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기소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한 국가의 지도자,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갖다가 주장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걸 밀어붙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당, 집권 여당에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하태경, 김용태 이런 애들의, 이런 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준석은 제발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태경, 김용태, 하여튼 그 바른당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는 짓은 그렇게 바르지 못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과거의 그런 언행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지금 자기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